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택 공급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춰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늘 강의 서울시 보궐선거와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본인의 투자금 대비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보자 공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후보자의 공약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단일화 이제 야당이죠. 야당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단일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55%,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63.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오세훈 이제 후보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선 후보 이렇게 이제 두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여러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후보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제 그 당선 확률이 높은 이제 두 후보 이제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 지역별, 이제 이념 성향별, 이제 성별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연령대 이제 20대를 보시게 되면 60%, 그다음에 21% 이렇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앞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 보시면은 역시 54%대 이제 37%, 40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57%로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강북권부터 이제 강남 동권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4개의 지역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념 성향보를 보시더라도 이제 보수, 중도, 이제 진보 빼고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을 봤을 때도 남녀 모두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앞서고 있는지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보자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주요 공약을 보시게 되면 우선 박영선 후보 이제 보시게 되면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반값 아파트 말 그대로 이제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 이 공공으로 주도해서 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분 콤팩트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21분 안에 이제 상업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뭐 학군, 그다음에 뭐 쇼핑, 문화시설 21분 안에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직 정원 도시 말 그대로 이제 경부 이제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 이제 서울 도심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이제 수요자들 자체가 공원을 이제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이제 공약 자체를 보시게 되면 맞춤형 주택 36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동시에 추진하면서 36만 호를 이제 5년 안에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2종 이제 일반 주거 지역 자체를 지금은 이제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7층 이하까지로만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고도 제한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제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후보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공급에 서울 도심 안에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 이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어떻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임대부 주택 찬반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시행이 돼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찬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세훈 후보 이제 찬성을 보시게 되면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8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찬성한다가 62%, 그다음에 반대한다 이제 11%로 가장 낮습니다. 정말 이제 상반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찬반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재개발과 이제 민간 이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후보 이제 보시게 되면 찬성이 63%, 반대가 이제 40%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박영순 후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찬성이 30%, 그다음에 반대 자체가 50%입니다. 정말 이제 또 상반된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거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 자체를 크게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자체들도 이제 많은 이제 그 공약을 펼치고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바로 이제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주도 하에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오세훈 후보 자체로는 민간 주도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좀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투자자의 흐름은 앞으로 민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민간 재개발 자체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의 경우는 투자금 자체가 너무 높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지만 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재개발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은 이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 정말 소액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지역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이곳을 주목하셔라. 제가 두 지역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연신내 지역과 자양동 지역 이렇게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다 이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신내 지역 보시게 되면 연신내 지역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A 노선 3, 4년 후에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년 후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신내역에 이제 최고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이 노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는데 여기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집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집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으로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정식 추진위원회는 아니고 임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도 지금 걷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의 접근성,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면서 정말 집가 상승,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그런 수요자들 자체,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수요 자체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 자체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정말 한강 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투자 가치, 입지 가치 정말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지역도 지금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연신내 지역과 자양동 지역 둘 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재개발이 됨으로써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의 경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투자의 전략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지역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갈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가능성에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 결과 나오면 바로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자체가 이제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주변 집가는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민하다가 놓친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민하다가 좋은 물건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이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과감하게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 방향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표 한 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맞춰서 이제 어떤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실지 잘 정하신 다음에 투표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이제 서울시에 이제 공급 방향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제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민간 재개발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